네,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증권업계가 관련 시장 진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 선점을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증권가 모습, 정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재 미래에셋과 SK증권이 가상자산 시장 선점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 컨설팅 산하의 자회사로 가상자산 수탁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한편 현재 담당 인력도 적극 채용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의 경우 코인거래소 지닥의 운영사와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기업 펌블과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자회사 설립이나 MOU처럼 직접적인 방식뿐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리서치 역량 강화와 같이 사업 진출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는 증권사도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 하나금융투자는 리서치 역량 강화에 나섰고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두나무의 지분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증권업계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선점 효과와 더불어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수익 모델로 부각이 됨에 따라서 시장 선점 효과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마케팅 측면에서 이제 계속적인 고객 관리를 통해 나중에 디지털 수탁 사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밑그림들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은 기존 수익원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통해 가상자산 수탁 수수료 수입과 같은 신규 수익원 발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의 가상자산 수탁 수수료가 2024년 545억 원에서 오는 2040년에는 9,332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신규 수익원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증권사들의 ROE가 낮아진 상태에서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시장 성장 가능성도 가장 높고 또 증권사가 MTS나 강력한 자본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 가능한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증권사들의 사업 제공과 서비스에 있어 실물자산 기반 이외에 가상자산이 추가 장착만 되면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효율성과 투자 편의성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증권형 토큰이라 불리는 STO 사업의 경우 현재 증권사의 IPO 및 주식 브로커리지 업무와 매우 유사합니다. 향후 STO는 자본시장법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증권사는 기존 역량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가상자산 투자 제도화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시장 급성장세와 맞물려 증권업계의 사업 진출 역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증권부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야, 박 기자, 사실 이런 배경에 새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공언한 것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은 이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장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가상자산 시장 관련 핵심 공약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이 과세 관련 내용부터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중 증권업계의 시장 진출과 맞물려서 주목해볼 공약은 2번과 3번입니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막고 또 해킹에 대비해서 보험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국내 ICO를 다시 허용한다는 공약도 금융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ICO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증권시장으로 치면 IPO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ICO를 금지하면서 국내 금융사들은 해외 법인 설립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를 추진해 왔는데요. 새 정부에서 이를 다시 허용한다면 기업들은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 정말 말 그대로 확대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네. GB투자자문은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어떤 그 코인 마켓의 유통 시장을 보면은 1년간 거래 총액이 한 2,073조 원 정도. 시장 가치는 뭐 한 55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이 정도면 사실 전 세계 한 10위 정도의 유통 시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코인 마켓에 대한 좀 약간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뭐 아직 주요 이제 공약 부분들이 세금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결 계좌라든지 특금법이라든지 코인 거래소의 문제들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 갖고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향후에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은 사실 좀 지켜보셔야 된다. 반면 KB증권은 이 글로벌 IBO 시장은 매년 몇 배씩 성장 중이라면서 윤 당선인 임기 동안 지금보다 3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 시장 활성화 속도에는 이견이 있지만 활성화 방향에는 또 동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증권업계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어떤 방향으로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 상황에서 증권사가 이 가상자산 산업 진출이 가능한 분야로는 수탁업이 가장 유력합니다. 수탁업은 향후 가상자산 업무 확장을 위해 필요한 이 기본 사업인 동시에 현행법상 간접 진출이 최선이기 때문인데요. 증권사들은 작년 9월에 시행된 이 특금법 개정으로 국내 직접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실명 계좌로만 이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해져서 법인들은 매매가 어렵게 된 겁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지주사 내 해외 자회사 설립이나 블록체인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서 시장에 간접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가상자산 업권법이 제정되면 수탁업을 기본으로 자산시장 발행이나 유동화, 매매 등으로 업무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SK증권은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관련 가상자산 관련 산업에 외에도 이 탄소 배출권이나 예술품 등으로 사업 부문을 확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그런 투자처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으로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증권사들이 증권 토큰 발행이나 가상자산 담보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해외 사례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이런 다양한 나라들이 또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업계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현황 증권부 박찬희 기자와 살펴봤습니다.